데뷔부터 사고 쳤다라는 뉴스인데요. 테이텀 팩슬리가 스맥다운에 등장하며 메인 로스터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샬럿 플레어와 제이드 카길의 메인 이벤트 도중 알렉사 블리스가 복귀했고 부상으로 팔다리가 완전하지 않은 그녀를 돕기 위해서 팩슬리가 등장했습니다. 팩슬리는 탑 로프에서 크로스바디를 날리며 경기에 직접 개입했고 샬럿이 제이드를 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에는 샬럿, 알렉사와 함께 하면서 세 사람이 새로운 연합을 결성할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또한 폴스 피니쉬에 따르면 샬럿이 직접 테이텀 팩슬리를 자신과 알렉사 블리스의 스토리에 합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테이텀 팩슬리가 이 알렉사 샬럿 그룹에 끼게 된 데에는 샬럿의 콜이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각본진이 선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선수들이 굉장히 피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샬럿은 그래도 좀 백스테이지에서 입김이 있다 보니까 쉽게 또 테이텀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팩슬리 샬렉사 버스 탔다. 그니까 이게 진짜 버스지. 이 정승호에게 소울 루카가 있다면 나는 정말 테이텀 팩슬리를 오랫동안 밀었거든요. 그 광녀로 되기 전부터 밀었는데 드디어 테이텀이 스맥다운에 콜업이 됐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맥다운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잘해요. 너무. 캐릭터 소화력도 좋고 경기력도 좋고 파워리프팅 출신이라서 파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될 것 같아요. 탑로프 크로스바디 진짜 겁도 없이 해맑게 하는 거 매력 개터짐. 그니까 약간 이 광녀거든요. 또 이 테이텀 팩슬리가 맨날 인형을 갖고 친구가 없어서 인형이랑 놀았던 캐릭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사 블리스가 인형을 갖고 나왔다가 그 인형을 갖고 나오고 암전됐다가 테이텀 팩슬리가 마치 그 인형 릴리가 사람이 된 듯한 그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NXT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테이텀 팩슬리가 원래 이 개성 넘치는 3인방으로 활동하고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테이텀 팩슬리, 지지 돌린, 쇼지 블랙하트 이렇게 셋이서 그룹이었는데 테이텀 팩슬리 빼고 남편까지 다 방출당해가지고 테이텀이 난 다시 혼자야 이랬는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금 스맥다운에서 받아냈다. 그래서 인기가 이제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정말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제발 테이텀 테마는 건들지 말자. 테이텀 노래 좋죠. 샬렉사에 이제 테이텀까지 더하면은 뭐라고 부르려나?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네. 여왕님, 요정님, 메네라. 야, 너무 좋아, 너무 조합이 좋다. 팩슬리, 야르,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번 스맥다운은 정말로 올해 열렸던 스맥다운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그만큼 스맥다운이 재미가 없었다. 그동안 더럽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스맥다운이 정말 올해 최고의 스맥다운이었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로.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중계진들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로 좀 표현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 스맥다운 데뷔 전에 테이텀 팩슬리입니다. Alright, y'all, let's go debut on SmackDown today. 비행기 문제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로 간다. Now I'm here in Philly, and now I'm in my rental. It's all happening so 필라델피아 fast. Oh 도착. god, I'm at the venue. Nobody saw me. 몰래 들어왔어. 아무도 날 몰라. 그런데 걸렸네요. 네, 테이텀 팩슬리 apparently featuring arriving tonight at SmackDown 걸렸어요. And now here I am super happy because I found some of my friends. Then I decided to get ready, grab the eyeliner,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화장도 raising 하고. mine, and ready to go. And 아, now 이제 it's ready to freaking go. debut 준비가 됐어. time. Went out there, did some silly stuff, made some new friends. Look how freaking 나가서 미친 짓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cute we are. Oh, I love us. And then I came back looking like I had a match because I'm a super sweaty girl. 아, 경기라도 한 것 마냥 땀에 많이 쩔어 있다. It was so fun. Got back to the hotel finally,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Friday. 다음 주 스맥다운에서 만나요. 이렇게 또 브이로그를 남기고 있네요. 심판보가 그냥 줄무늬잖아. 대체 레슬링이 얼마나 절여진 거야, 내가. 심판보. 다음 뉴스입니다. 답변 받는 것도 전쟁이란 뉴스인데요. 칼리토가 WWE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각본에 반영하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밝혔습니다. 그는 인사이더 로프와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과 달리 실제로는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관계자에게 다시 이야기하라고 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몇 주가 지나서야 트리플 H에게 도달하고 그때도 즉각적인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외부에서는 선수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토가 피칭 이제 선수로서 각본진에게 나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나 이렇게 해갖고 이런 스토리라인 하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각본진이 괜찮네, 내가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볼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도 각본 받아보면 자신의 스팟이 없어.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맞지 깜빡했다, 걔랑 한번 얘기해보면 어때? 해서 걔랑 또 얘기하면 내가 트리플 H한테 얘기할게. 그래서 그 걔가 트리플 H한테 얘기해. 트리플 H한테 얘기하면 괜찮네, 그거 얘한테 얘기 들었어, 각본진하고 얘기해볼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 아무리 해도 스토리라인에 반영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이게 근데 칼리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캐리온 크로스도 일찍이 엄청나게 읍수한 적이 있고요. 또 다이작도 아예 그냥 자신이 활용 안 될 거 이미 눈치챘을 정도로 일찍이 메인 로스터에서 하도 얘기했는데 하도 안 들어 처먹고 다시 NXT에서 샌드다운 됐다가 다시 콜업 될 때 난 그냥 안 할란다, 방출 당하겠구나, 이렇게 짐작했을 정도로 이 각본진과의 소통이 선택된 자들만 할 수 있다. 훈훈한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예시를 들자면 샬럿 플레어 봐봐요. 샬럿 플레어 테이텀 패슬리랑 할래? 네. 테이텀 패슬리 바로 딱 이렇게 꽂아주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몇몇은 되게 입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입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입김이 되게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칼리토는 좀 노력 많이 했는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스토리라인 많이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H가 선수들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깥에서 팬들도 선수들이 WWE에서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팬들도 많은데 많은데 이걸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거지. 나는 겁나게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네. 도르마무 의견을 내려왔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첼시 그린의 특집인데요. 챔피언 벌써 굴욕이란 뉴스입니다. 첼시 그린이 WWE 여성 챔피언에 오른 직후 첫 스맥다운 경기에서 직접 핀폴 패배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태그팀 경기에서 패배한 것보다 새로운 챔피언인 첼시가 직접 핀을 내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WWE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첼시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패배를 시킨 탓에 그녀가 장기적인 중심 챔피언이 아닌 타이틀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기 위한 과도기 챔피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관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근데 뭐 누가 봐도 보관함이고 누가 봐도 찍먹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 첼시 그린도 이게 본인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은 문제는 핀폴을 내주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대본상으로는 이날 경기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티파니 스트래튼이 타이틀전 방어전을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잖아. 물론 티파니 첼시가 이길 경우에는 태그팀 타이틀을 도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각본상 첼시하고 TP를 멀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첼시가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음에도 직접 핀폴을 따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새로 챔피언이 되자마자 핀폴 따인 게 좀 아쉽긴 한데 티파니로서는 첼시 때문에 방어전을 해야 되는 각본의 흐름이 있었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챔피언 또 부상이라는 뉴스인데요. 새 WWE 여성 챔피언 첼시 그린이 스맥다운 경기 후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첼시는 티파니 스트래튼과 팀을 이뤄서 페럴 헨리와 레이니 리드를 상대하던 중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안아골절과 머리 외상을 입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경기에서는 얼굴에 강한 충격을 받은 장면이 2차례 있었으며 경기 직후 첼시가 심판에게 이상이 생겼음을 알리는 장면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리아 리플리의 부상으로 첼시가 썸머슬램에서 챔피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WWE 여성 챔피언십의 방향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페이타 인플루언스의 피니셔가 위험하게 들어가더니 해서 뭐 이게 지금 막 저주를 받았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있는데, 그니까요, 이제 장점에 장점 레드매치 갑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안화까지는 그렇다고 쳐. 안화는 내가 봤을 때 그 로프에서 롤링 앙코르 이 포함 스매시 제이시 죄인의 롤링 앙코르가 이렇게 로프에 걸쳐 있는데 바깥에서 반칙 공격으로 이렇게 얼굴에 뻥 맞거든요. 약간 거기서 안아골절인가 싶기도 하고, 또 머리에 외상을 또 입었다, 요게 약간 그 이름이 있던데 페이탈 플로어라고 둘이서 페이지 터널을 둘이서 동시에 쓰는 태그팀 피니셔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머리부터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제이시 제인의 피니셔
이제 나머지 2명의 피니셔를 모두 맞고 2개의 부상이 모두 나온 게 아닌가. 말 그대로 정말 피니셔다. 말 그대로 정말로 피니셔다. 끝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인터림 오브 인터림 챔피언.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올 줄까지는 그래 뭐 코디 로즈처럼 하면 되니까 코디 로즈처럼 하면 되고, 실제로 JC 제인도 코디 로즈한테 그 가면을 받아서 그 가면을 쓴 채로 활동한 적도 있으니까 안화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뭔가 좀 더 다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첼시 그린.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부상으로 의심되는 장면 중 하나거든요. 여기서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머리부터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장면 많이 지목하고 있어요. 네. 잘 들어간 것 같지? 나도 잘 들어간 것 같아.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갔는데. 근데 이 장면을 많이들 지목하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핀폴이 되잖아요. 핀폴이 되고 나서 첼시가 라이언 투랑한테 나 다쳤어. 나 얼굴 다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얘기하죠, 지금. 나 다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언 트랑 심판한테. 그래서 라이언 트랑 심판이 첼시 그린이 다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친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리면서 나이아가 어쨌든 뒤풀이를 하러 나왔잖아. 이제 첼시를 패야 되잖아. 패기 전에 라이언 트랑이 얘 지금 머리 다쳤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막 이렇게 말리는 척 하면서 머리 다쳤대. 살살 때려. 딴 데 때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뒤풀이를 막 이렇게 따로 막 이렇게 격하게 하지 않았죠. 이 라이언 트랑 심판의 현명한 조치가 있었다. 심판이 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스맥 여참의 저주가 맞나 보네. 그니까. 또 첼시 그린이 지금 안아골절이기 때문에 오비탈 본 안아골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을 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첼시 그린 가면을 쓰고 계속 활동해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에 또 반납은 임시에 또 임시는 아니다. 임시에 또 임시는 너무 심하다. 첼시 그래는 어떻게든 벨트를 지켜라. 안면 보호대 써라.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언데싱 첼시 그니까요. 옛날에도 첼시 한번 썼어요. 맞아요. 한번 쓴 적 있어요. 맞아요. 아 제가 맞아. 젤리한테 119 맞고 썼지. 맞지. 119. 아니 그 첼시 그린 그때 119 맞고 이거 쓴 거 맞아요. 기억난다. 그때 입중계할 때. 그 119 날린 애가 얘잖아. 그 619을 코에 이렇게 딱 해갖고 코에 제대로 박아가지고 첼시 코가 부러져서 젤리나메가 욕 엄청 처먹었었는데 타이밍 크크. 그니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롤링 앙코를 맞는 이 장면, 롤링 앙코를 맞는 이 장면에서 안아골절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머리 충격이 이 페이탈 플로어에서 왔다. 이 공격이 페이탈 플로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아골절, 이 페이탈 플로어에서 머리부터 떨어졌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요건 페이탈 플로어 이 기술은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뒤통수부터 잘 들어가긴 했는데 뭐 뒤통수에서 충격이 왔다 하면 또 할 말이 없긴 하죠. 뭐 등부터 하는 게 낙법인 것도 맞고 해서 근데 비교적 좀 이렇게 머리가 다칠 정도로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은 첼시 그린이 부상인 건 확실합니다. 안아골절 직전에서 살아남았다가 피니시 맞고 안아골절이 터졌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첼시 그린 다들 너무 좋아해. 13년이나 걸렸어. 그러니까 넌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 넌 자격이 있어. 되게 얘기하고 있죠. 감동적입니다. 네, 감동적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복귀 아직 멀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무릎 수술을 받은 리아 리플레이의 형제 상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리아는 최근 트위치 방송에서 오른쪽 다리에 대형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의자 주변을 움직일 때도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반월상 연골 파열로 최근 수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는 결국 리아가 타이틀을 반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WWE는 내년 로얄 럼블까지 그녀가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첼시 그린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여성 챔피언십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되죠. 리아를 그렇게 굴리더니 유유 참 슬프다. 리아도 폼이 반토막 나나. 이게 다리가 부상당하면 속도가 많이 줄죠.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형 이벤트를 위해 억지로 컴백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요게 뭐 첼시 그린이 티셔츠에 인터림 챔피언에서 인터림에다가 X자를 하고 퍼머넌트 영구적인 챔피언 이렇게 티셔츠를 발매하면서 이렇게 막 한빈 씨랑 저랑 되게 훈훈하게 봤어요. 티셔츠에 임시라는 말이 없고 영구적이라고 써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좋아했는데
근데 또 WWE 내부 로스터 분류란에는 내가 그 몇 번이고 설명한 이제 출근하면 받는 그 표가 있어요. 선역, 악역, 챔피언 뭐 이런 표가 있는데 그 표에는 첼시 그린이 또 임시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임바 그래픽에는 또 인터림이었음. 아, 그니까 그놈의 인터림, 그놈의 임시. 이게 핵심인데 첼시 그린은 여전히 리스트에 임시 챔피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WWE 내부에 있는 선역, 악역, 챔피언 이렇게 보는 표 이 리스트에 임시 챔피언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티셔츠에는 영구적인 챔피언이라고 써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챔피언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시 챔피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리아 리플리 부상 이후에 첫 트위치 스트리밍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얼마나 아픈 거야 대체. 앉지도 못하네 혼자 힘으로. 되게 안 좋은가 봐.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죠?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너무 안 좋아 보여. 급하게 오지 말고 다 낳고 돌아와. 그니까 이쯤 되면은 그 트리플 스렛의 저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비앙카도 그렇고. 이오는 인간이 아니라서 안 다치는 것 같고 이오는 그냥 머리부터 떨어져도 멀쩡하잖아요. 악연 제대로 살렸다라는 뉴스입니다. 케빈 오웨스 복귀와 함께 CM 펑크와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챔피언과 도전자가 아니라 과거 링 오브 어너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관계를 프로모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오웨스는 펑크를 오만한 소시오패스라고 비난하며 레슬링 업계가 그를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펑크는 자신이 없었다면 오웨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미 챔피언십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더 중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출발을 보여줬으며 타이틀전은 8월 21일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스맥다운에서 열립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타리오 캐나다에서 스맥다운에서 열리기 때문에 케빈 오웨스가 또 캐나다인이잖아요. 퀘벡주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케빈 오웨스에게는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펑크가 물론 로우에서 땄습니다만 스맥다운에서 뱉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아마 지킬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둘의 대립이 생각보다 맛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링 오브 어너 시절 2005년에 CM 펑크가 케빈 오웬스 경기복을 보고 너 레슬링복도 아닌 거 입네. 너 왜 티셔츠 입어? 해가지고 그때는 케빈 오웬스가 케빈 스틴이었는데 이때 막 펑크보다 짬밥이 안 돼가지고 너 왜 티셔츠 입어?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막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또 마이크 웍에서 자신이 링 오브 어너에서 WWE로 가는 그 활로를 지평을 열었다. 펑크가 이제 자화자찬하니까 아니 뭐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모두를 다 내치지 않았냐. 콜트 카바나를 약간 생각하는 듯한 네 주변에 친구 다 아무도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약간 케빈 오웨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인디레슬링 때 역사를 살리는 마이크 웍이 좀 재밌었습니다. 살짝 AW 스타일인데 이런 마이크 워크는. 그래서 좀 마이크 워크도 낭낭하게 재밌게 잘 챙긴 것 같고 일단 이 둘의 첫 마이크 워크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케빈이 영버스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일단은 처음이니까 좀 슴슴하게 시작했는데 물론 처음 치고는 매콤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가다 보면은 더 맛있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 웍이 일단은 이 둘이 되게 잘할 것 같았고 잘했고 다음 주 스맥다운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미가 개입하겠지. 그럴 수도 있죠. 네. 캐나다 위클리에서 하던데 세미가 나와서 방해하려나. 일단은 그 스맥다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TV쇼에서 타이틀전 한다는 게 너무 좋다. 아니 세그먼트가 너무 다 좋았어요 이번에 진짜로. 처음에 복장을 지적하잖아 펑크가. 너 싸울 준비 된 것 같은데 너 원래 이렇게 옷 입고 싸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옛날 인디 때 2005년에 CM 펑크가 케빈 스틴한테 너 이 돼지야 너 맨날 티셔츠 입고 경기하냐 막 이렇게 쿠사리를 준 적이 있거든. 약간 그 역사를 살리는 그 마이크 웍이 막 나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미스 모르고 막 이러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중간에 말 끊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좋아하더라고. 딱 그렇게 포인트 딱 잡아냈는데 그러면 뭐해 동시 중계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진짜 미쳤더라 스맥다운. 역시 필리는 필리야. 레슬링은 역시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시카고 이런 애들이 레슬링 진짜 재밌게 잘 봐. 그래서 이번에도 9,000석 그렇게 비싸게 팔아도 9,000석이 팔려요 스맥다운이. 그래서 이번 스맥다운도 맛돌이였어 관중들이. 필리건들은 스포츠를 즐기지. 그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번 로우 스맥 다 재밌었는데 그니까 저번 로우는 뭐 올해 최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로우도 그냥 의심하지 말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스맥다운
정말 재밌어졌습니다. 이번 주 스맥다운 재밌었어요. 또 케빈 오웬스가 WWE 복귀할 때 당시에 베키 린치의 표정, 굉장히 찡한 표정, 호떡행. 그래서 케빈 오웬스는 온지 12년 됐어요. WWE 온지. 또 AJ 리, 코라 제이드, 록센 페레즈, CM 펑크. 가족이 모두 모였다. 시카고 가족 모두 모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펑크 대 펑크 2003년. 근데 이제 테리 펑크의 그 형제 도리 펑크마저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WWE, AW 모두가 이 도리 펑크 주니어의 하늘나라로 간 조이를 기리곤 했죠. 이번에.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 제대로 인정받았다라는 뉴스인데요. 오바페미가 썸머슬램에서 브록 레스너를 꺾은 뒤에 직접 그의 라커룸을 찾아간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블리 레이는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서 자신과 폴 헤이먼이 레스너의 라커룸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오바가 직접 찾아와 레스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리 레이는 단순히 경기 후에 악수만 나눈 것이 아니라 후배가 직접 베테랑의 라커룸까지 찾아가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오바페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링 위의 강렬한 캐릭터와 달리 이날 오바에게서 자신에게 기회를 넘겨준 선배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젊은 선수의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블리 레이가 본인의 팟캐스트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서 내가 폴 헤이먼하고 브록 레스너 라커룸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바페미가 와갖고 레스너 선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포옹까지 하고 이 후배가 참 애가 싸가지가 있더라, 애가 참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팟캐스트에서 썰을 풀었다. 이 브록 레스너의 횃불을 말 그대로 건네받았잖아. 이렇게 너가 앞으로 미래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만큼 오바페미도 굉장히 표정 관리 못하더라고. 개부담되네. 그래서 레스너 산빠이 감사합니다. 약간 되게 뭔가 얼떨떨한 표정이 썸머슬램에서 되게 드러났는데 그러고 나서 감사 인사를 또 따로 했다. 오바페미가 싹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브로는 저게 내 자리였어야 됐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진짜로 이 표정이 되게 감격 어린 표정이 보기 좋았어요. 오바페미. 또 오바페미, 브록 레스너 감동의 포옹샷. 오바페미의 표정이 살짝 울 것 같아. 얘가 약간 샬럿과 같아. 샬럿과 같아. 그때 레스너가 로우에서 세그먼트 때 나를 밟아라 해갖고 이제 오바페미가 밟았을 때도 눈물 흘렸잖아. 근데 약간 얘가 샬럿과 같아. 경기 중에 표정 관리 못하는 이 감격을 약간 좀 애견남인 것 같아. 오바페미. 약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네. 땡큐 브로가 시간 진짜 빠르다 근데 진짜. 이 트리플 H가 1대 브록이랑 경기했던 그 호주 경기도 좋았는데 글로벌 워닝이었나 뭐였지? 그것도 좋았는데 2대 브록 레스너랑 했던 레슬매니아 경기도 좋았죠. 이 경기도 좋았어요. 네, 썸머슬램에서 했던 기무라로 부러졌었나 이때? 이 경기도 좋았고 기억이 납니다. 네. 트리플 H가 몸소 부락을 직접 언급하면서 땡큐 부락 하고 있네요. 기무라 제골절 섬슬 트리플 H가 이기긴 했죠. 레슬매니아에서. 그래서 내가 이기나. 다음 뉴스입니다. 실수 연발이라는 뉴스인데요. 제이드 카길과 샬럿 플레어의 메인 이벤트에서 여러 차례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이드가 파워밤 계열 기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샬럿의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두 선수가 어색하게 착지했고 경기 후반에도 제이드가 동작을 제때 이어가지 못해 흐름이 끊겼습니다. 특히 샬럿이 시스터 아비게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 기술이 무너졌고 결국 두 사람은 급하게 동작을 수정해 탑 로프 내추럴 셀렉션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당탕탕 경기를 테이텀 코럽 엔딩이 살렸다. 아니 근데 중반까지 되게 좋았어요. 중반까지 되게 좋았고 정확히는 그 탑 로프 슈퍼 파워밤 있잖아.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거기서부터 되게 몰입감이 확 살아나고 막 너무 좋았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실수하고 그 다음에 시스터 아비게일 넣으려는데 허리 제대로 꺾질 못하니까 우당탕탕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마무리에서도 내추럴 셀렉션 때 슈퍼 내추럴 셀렉션 무려 탑로프에서 다이빙하면서 내추럴 셀렉션을 하잖아. 근데 그 장면에서도 카길의 목을 제대로 잡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했다고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장면 연결이 될 정도면 전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슈퍼 내추럴 셀렉션을 거진 한 번 봤나? 아예 못 봤나? 그런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말 레어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엔딩도 되게 만족했단 말이야. 그래서 카길의 자잘한 실수 빼고는 메인 이벤트조차도 저는 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또 한때 레슬매니아의 경기로 여겨졌던 제이드 카길과 샬럿의 역대 첫
싱글 경기인데 걱정했던 만큼 실수했고 기대했던 만큼 재밌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블랙호슬램도 개맛돌이고 그니까 블랙호슬램도 그게 스텝이 몇 번 밟지 않은 상태에서 스텝이 꼬일 것 같으니까 카길이 대각선 앞으로 쓰러지면서 쓰거든요. 일부러 마중을 좀 빨리 나오는 디테일이 좋았는데 여러모로 카길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빴죠. 그래서 그런 보치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잘했음에도 평가 절하시킬 수밖에 없는 5개 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드 카길 보치는 역시나. 근데 그 보치 나기 전까지는 되게 몰입감이 있었어 경기가. 다행히 그 버치가 국 후반에 나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아끼던 1대 첫 승부를 결국에는 호로록 말아먹은 제이드 카길이 되겠는데 참 복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카길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경기 괜찮았는데 중반까지는 후반이 근데 스맥다운 이번에 좋았어요. 이번 스맥다운이 경기가 3경기밖에 안 했다는데 뭐가 있었지 경기가? 샬럿 카길이랑 첼시 부상당한 태그 경기랑 남자 근데 트리 윌리엄스 베런코비 있잖아요. 썸머슬램 1차전보다 훨씬 좋았어. 나랑 한빈이랑 다 똑같이 얘기했어 진짜. 또 알렉사 블리스 이날 생일이라 해요. 스맥다운 때 둘이 너무 보기 좋다. 또 엉크라우디하고 알렉사 블리스의 SNS 짤 뒤늦게 사람들에게 그리움 많이 당하고 있죠. 다음 뉴스입니다. 로만 상대 찾는다라는 뉴스인데요. 로만 레인즈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에 도전할 선수를 가리는 8인 토너먼트 대진이 공개됐습니다. 우승자는 9월 14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로우에서 로만에게 도전합니다. 1라운드에서는 펜타 대 라레도 키드, 사이코 클라운과 라파카, 드래곤 리와 와그너 주니어, 레이 페닉스와 엘 피스칼이 맞붙습니다. 특히 팬들은 실제 형제인 펜타와 레이 페닉스가 결승에서 만나 WWE 입성 후 처음으로 싱글 매치를 펼치는 시나리오에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면 안에 락이사 없겠지. 그래서 옛날 계속 저번에 2부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이우소랑 LA 나이트가 가면서는 합성짤이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레이 다 참가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가면서는 합성짤이 놔둘지 이랬었는데, 막상 토너먼트를 보니까 진짜 가면서 루차만 참가 가능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합성짤이 돈 거구나 싶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 대진표를 보시면 펜타 라레도 키드, 사이코 클라운 라파카, 드래곤리 와그너 주니어, 또 레이 페닉스, 엘 피스칼 이렇게 맞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라파카가 저는 70대인데도 아직도 경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3대째 라파카입니다. WCW 때 뛰었던 그분이랑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3대째 라파카가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브라켓의 정반대쪽에 있잖아. 지금 여기 사진에 잘려 있는데 맨 위 브라켓에 펜타가 있고 맨 밑 브라켓에 레이 페닉스가 있으니까 이기다 보면은 결승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트리플 레아 로스터 선수가 로만하고 맞붙는 게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결승에서 펜타, 레이 페닉스 만나는 것도 좋은데 이제 트리플 레아의 GM 레이 미스테리오가 이 토너먼트를 연 이상 트리플 레아 선수가 로만하고 맞붙어야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지에서는 펜타, 레이 페닉스 형제 내전 WWE에서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요걸 기대하는 눈치인 것 같아요. 바깥에서 둘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펜타가 이겼죠. 옛날에 펜타하고 레이 페닉스 경기가 있었어요. 제발 올해는 워게임에 블러드라인이 없었으면. 근데 포스터 주인이 일단 로만 레인즈예요. 포스터 주인이 로만 레인즈라서 로만이 과연 방어전을 할지 워게임을 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만 대 오바페미가 저는 그걸 가장 희망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워게임이 아니라 로만 대 오바페미를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 패고 다니더니 라는 뉴스인데요. 블레이크 멀로의 메인 로스터 활용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WWE는 수개월 동안 영상, 백스테이지 습격 등을 통해서 멀로를 위험한 존재로 묘사했지만 정작 썸머슬램 직후 스맥다운에는 아예 등장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언급조차 없었던 만큼 오랜 기간 쌓아온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메인 로스터로 콜업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첼시 그림 맞고 있죠. 티파니도 한번 팼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패놓고 등장을 안 한다? 라는 뉴스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 내가 망할 것 같아 라는 뉴스인데요. 블레이크 멀로의 스맥다운 공식 데뷔 경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멀로는 레슬링 클래식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공식 데뷔전을 치르지 않았지만 현재 트리플 H와 함께 새로운 등장 연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등장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다며 등장 연출에 강점을 가진 트리플 H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본격적인 데뷔가 미뤄지고 있지만 WWE가 그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메인 로스터에서 보여줄 캐릭터와 연출을 계속 다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거울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거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뻑에 빠진 이 캐릭터가 거울을 안 쓸 거다. 이번 등장씬은 거울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등장씬이 있는 것 같아. 또 트리플 H가 이번에 트레이 윌리엄슨 등장씬 만든 것만 봐도 블레이크 멀로가 좀 뭔가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는 게 등장씬일 수도 있다? 그래서 트리플 H가 트레이 윌리엄스 등장씬 멋있게 만들었다시피 이 블레이크 멀로의 등장씬도 준비가 안 돼서 데뷔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거울 없이 타이탄 트론에 약간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거울이 커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거울이 약간 손바닥 2개만한 거울이긴 하거든. 근데 막 아예 왕따만한 거울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옛날 레비싱 링루드처럼 거울이 좀 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 벌어진 게 아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거울샷 나온다. 언제까지 티파니, 샬럿, 카겔로만 버틸 거냐, 스메가. 이 지금 막 카겔과 아이들, 페이타 인플루언스 너무 입김이 너무 센 게 아닌가. Give her a storyline! 제발 블레이크 멀로에게 스토리를 줘!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일단은 등장씬을 손보고 있다고 하죠. 다음은 록센 차례란 뉴스입니다. 록센 페레즈에게 새로운 챔피언십 푸시가 찾아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리브 모건은 월드 챔피언, 라켈 로드리게즈는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있어 록센은 그룹에서 유일하게 챔피언 벨트가 없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레슬워치 라디오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는 록센에게 향후 상당한 푸시를 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주변 멤버들이 모두 챔피언이라는 현재 상황이 록센의 독립적인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로 이 레슬워치 라디오가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뜬금없는 뉴스 같잖아. 뭐 지금 리브 모건 박해라고 그 베키 린치랑 대립하는데 어떻게 록센이 위미스 챔피언을 넘볼 수 있겠어. 지금 라켈 막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차지했는데 어떻게 같은 편인 록센이 차지할 수 있겠어. 전 좀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레슬워치 라디오가 요즘에 적중률이 좀 많이 좋다. 그래서 지금 록센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록센은 벨트 먹긴 해야 되는데 그니까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모임뱅 모임뱅 괜찮죠. 쉬블 내년까지 저지먼트데 유지할 것 같냐 짜증나게. 이 게임 동호회 되게 오래 가고 있어요. 이미 전혀 저지먼트데이라는 심판의 날이라는 뭔가 장엄한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예능 그룹인데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팬들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또 저번에 비슷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좀 더 직접적인 뉴스입니다. 이 세계 물의 분노란 뉴스입니다.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WWE와 트리플 레아에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활용되는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 피니쉬에 따르면 도미닉은 트리플 레아에서 가장 중요한 챔피언십을 보유했으니 WWE에서도 자신을 더욱 진지한 캐릭터로 다뤄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프메이드 역시 도미닉이 과거 리브 모건, 리아 리플리와 스토리 후반부터 메인 로스터에서 자신의 역할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불만을 품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도미닉이 원하는 것은 두 단체에서 하나의 일관된 캐릭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플레에서는 끝판왕인데 이 로우에서는 사실상 개호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하고 싶어하는 도미닉의 개인적인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거의 이세계물이잖아 지금. 이 이세계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이 멀티버스에서 내 자아는 하나인데 멀티버스를 계속해서 매주 차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양쪽에서 일관되게 활동하고 싶다
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도미닉. 그만에 2, 3년 그렇게 밀어줬잖아. 그것도 맞죠. 도미닉이 아깝기나 시나가 잡질만 해주면 그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냐. 슬슬 금수저 상팔자 본색이 나오네. 저는 솔직히 메가 챔피언을 갖고 있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짝 과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유서 깊은 루차의 일성 타이틀을 거머쥘 정도로 얘가 레슬링을 잘하냐? 그건 아닌데. 근데 트리플 매니아라는 성대한 대회에서 악역으로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에게 벨트를 내줄 만한 인물로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이잖아. 근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데 트리플 매니아에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에게 벨트를 뱉어낼 가장 얄미운 악역으로는 도미닉이 최고야. 근데 이 메가 챔피언에 어울릴 정도로 레슬링을 잘하냐?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트리플 매니아에서 벨트를 내주긴 하겠죠. 내주긴 할 텐데 근데 본인은 그게 싫은 거야. 트리플 레아에선 최고 챔피언인데 썸머슬램에서 막 데나우젠한테 지고 돈 내놔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야. 얘는 본인의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몸도 빌드업이 되고 경기력도 좀 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타성은 트리플 레아 초과급 스타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도미닉에게 모순된 생각이 들듯이 본인도 그 모순된 입장에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지금부터는 짐 로스의 특집입니다. 뇌 수술을 앞둔 전설이란 뉴스인데요. 짐 로스가 뇌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AW 해설자로서의 커리어 역시 마지막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짐 로스는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이번 주 뇌에 션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입원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수술을 무사히 끝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W와의 계약이 이번 달 만료된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토니 칸이 계약을 끝내기로 결정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짐 로스는 자신의 프로레슬링 해설 인생이 그동안 너무나 멋진 여정이었다라고 돌아봤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엇보다 요 마지막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다. 그동안 너무나 멋진 여정이었다. 이렇게 살짝 내려놓는 듯한 멘트가 되게 찡하더라고. 사실 우리는 다 짐 로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잖아. 무려 WCW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WWE 90년대 중반 2020년대 AW까지 거진 내 레슬링 역사는 짐 로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되게 벅차오릅니다. 되게 벅차오르고 예전에 메사이달 티셔츠 하고 나서 메사이달이 제 그림을 트윗에 올리니까 짐 로스가 저도 그 멋진 그림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트윗을 날리고 저를 팔로우 했었는데 그 뒤로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됐거든요. 내가 답장을 안 했나?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좀 약간 짐 로스한테 DM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DM 보내서 영감님 제가 좀 자선 티셔츠 뭐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DM을 보내볼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번에도 제가 뉴스로 전달해 드린 게 짐 로스가 지금 치매가 있다, 알츠하이머 느낌이 있다, 이런 뉴스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뭐 실제로 AW 중계할 때도 웰컴 투 먼데이 나잇 로 뭐 이렇게 하시는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오락가락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정말 너무 쾌유를 빕니다. 너무너무 쾌유를 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어찌 보면 좀 거진 내려놓는 듯한 멘트. 쾌유를 빕니다. WWE 행 초읽기라는 뉴스인데요. 고 우마가의 아들 질라 파투의 WWE 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라는 뉴욕에서 열린 경기에서 어메이징 레드에게 하우스 오브 글로리 크라운 주얼 챔피언십을 내줬고, 경기 후 관중들은 질라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챈트를 외쳤습니다. 질라 역시 어메이징 레드와 악수를 나누고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사실상 단체와의 작별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도 목격이 된 것으로 전해져 WWE 합류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죠 이제. 완전 100%입니다. 그래서 질라파투가 어메이징 레드의 단체 하우스 오브 글로리 HOG에서 하우스 오브 글로리의 가장 높은 벨트 크라운 주얼 챔피언십을 내줬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어메이징 레드가 본인의 단체에서
다시 챔피언이 됐어요. 이게 뭐냐? 너 떡더비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땡큐 질라 관중들이 외쳤고, 그래서 질라가 명승부 끝에 HOG의 메인 타이틀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제 WWE에 갈 것 같다. 간다면은 NXT로 갈지 메인 로스터로 갈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NXT에 온다고 한들 오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모든 서머원들이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기 때문에 금방 콜업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럴 수가 MLW 질라파투가 나타났어요. 아니야, 떡더비야, 떡더비. 그래서 어쨌든 질라파투가 올 것 같아요. 질라파투가 슈퍼맨 펀치를 서머 스파이크로 씁니다. 서머 슈퍼맨 스파이크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번 메인 로스터에서 그게 딱 깜짝 등장해갖고 말이야. 딱 로만의 얼굴에 딱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트라이벌 컴뱃 해갖고 개같이 패배하고 I love you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모습이든지 질라파트가 WWE 오는 걸 보고 싶기는 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긴 합니다. 이 펑크 마냥 와인 따르고 관중 모욕하고 떠났어야지. 펑크가 이제 굉장히 WWE로 갈 때 링오버너에서 관중들을 약 올리고 갔죠. 나 이제 큰 물에서 논다 찌질이더라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멋진 작별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뉴욕에서 열린 HOG 흥행이 되겠고, HOG에서 이제 어메이징 레드가 질라파투에게 타이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설마 안 할 거지? 코드레드가 슈퍼 코드레드가 들어갔어요. 슈퍼 코드레드 프로그 스플래시. 한 번으로 안 끝나나요? 마이크 좀 좋은 거 좀 써라. 근데 HOG가 되게 잘 돼요. HOG 정도면 GCW, MLW까지 인디 3톱인 거의 그 급 될 것 같은데. HOG 진짜 잘 돼요, 할 때마다. 어메이징 레드가 HOG 운영을 되게 잘해. 그 ECW 성지 1300 아레나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아는 형님도 타투이스트인데 레슬링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타투 출장 가면은 HOG 보러 가는데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고 사람도 많이 온대. 땡큐 질라 떡더비 잘가. 질라 간단하게 말할게. 행운을 빌어. 질라는 하체가 안 뚱뚱하네. 그게 좀 핵심 아닐까? 좀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죠?